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만성염증이라는 몸속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의 열쇠를 꼭 가져가세요. 염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입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급성 염증은 몸의 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는 증상 없이 오랫동안 몸속에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암 등 다양한 질병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어떻게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아침에 몸이 뻐근하거나 관절 통증이 지속된다면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피로,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복부 비만도 만성염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트랜스지방과 고당분 식품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가공식품과 탄산음료, 단맛이 강한 시리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당류가 들어있어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음식을 조리할 때 설탕을 많이 넣는 습관도 염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세포는 렙틴과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혈관과 장기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내 뱃살이 보기만 싫은 게 아니고 지금도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면 면역 시스템이 과민해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 간의 균형이 깨져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생성되는 IL-10이라는 항염증 물질은 신체 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이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데요. 미세먼지, 흡연, 독성 화학물질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음식을 연구 내용과 함께 소개해드리니 끝까지 보시고 이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존스 호킨스대 연구팀의 여러 실험에서 브로콜리 또는 브로콜리 새싹이 항암 항산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찌거나 볶아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데쳐서 곁들이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블루베리입니다. 색깔이 진한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진도 베리류 섭취가 심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아침에 요거트와 곁들이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EPA, DHA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들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걸 권장하는 논문도 많아요. 물론 기름에 튀긴 것보다 구이 또는 조림처럼 조리해서 드시면 건강에 더 좋겠죠. 네 번째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아보카도가 식사 후 혈관염증 지표나 대사증후군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활용하면 고소한 맛과 함께 몸에도 이로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에 좋습니다. 각종 무작위 대조 시험, RCT, 이나 메타 분석에서도 규칙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염증 지표를 개선하고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된 견과류, 설탕,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 보다는 날 것 그대로나 약간 구운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6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스페인 등 지중해식 식단 연구가 활발한 나라에서 토마토 섭취가 염증 지표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곤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스타 소스처럼 조리된 형태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항균 작용뿐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갖고 있어 다양한 연구에서 면역 반응과 관련된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익혀 드시거나 적당량만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 전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중해 식단을 참고하여 올리브 오일, 채소, 생선, 견과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실제로 지중해 식단은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흰쌀, 설탕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염증성 단백질 생성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염증 호르몬인 IL-10을 증가시키고 숙면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 염증을 줄입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의 원인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음식, 식사법,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성염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해야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이막건강법 골든헬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